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 게임 애널리스트부의 윤을정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타이틀 나갔는데 뱅킹은 있고 뱅크는 없는 세계 이렇게 됐어요. 네. 상당히 이 제목을 윤 연구원이 지신 건가요?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94년도에 했던 말이고요. 그래요? 이제 금융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은행보다는 이제 은행 서비스만 남고 좀 오프라인 지점들이 없어질 거다라는 의미의 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일종의 예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차용해 보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제목 한 줄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뜻 보기에도 이제 물론 외래어를 저렇게 한글로 써놨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듣고 싶고 돈의 장벽이 무너지는 시대 이렇게 또 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통적인 은행들에 밀리고 있는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고요? 전통적인 은행들은 좀 뒤로 밀리고 일반적인 상업은행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내용을 좀 풀어주시죠. 일단 핀테크라는 서비스 자체가 모바일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발달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0년도 경에 이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금융 서비스가 이쪽으로 이식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으로 이제 뱅킹이 넘어오다가 이제 기술이 차차 발달을 하면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 송금만 다룬다거나 뭐 결제를 대신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스마트폰과 함께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 흐름을 타고 좀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게 이제 2010년대 중후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제 빅테크라고 하죠. 뭐 구글이라던가 뭐 애플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이제 국내에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통적인 은행이 이제 업무를 보던 뭐 송금이나 이런 건 당연하고 대출이라던가 또는 신용 정보에 대한 조회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이제 이 플랫폼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이제 대형 플랫폼들이 진출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바일을 통한 어떤 금융 앱 사용이 조금 보편화되는 것 요 정도가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실제 소비자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을 직접 방문한, 내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좀 더운 날씨에 이제 거의 에어컨 많이 트니까 그래서 은행을 가서 시원하게 어르신들이 물론 요즘 아직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 거의 모바일로 다 하니까 그죠? 그쵸. 그러니까 뱅킹이라는 거는 없어질 수는 없는 거고 은행 지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군요. 자, 국내 1위 검색 포털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이 네이버가 구축하는 금융 생태계는 또 어떤 형태입니까? 이 네이버의 금융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이버의 전자상거래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라고 이제 보통 지칭을 많이 하는데요. 이 네이버의 소위 이제 네이버 쇼핑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이 네. 네이버 쇼핑이라는 이 커머스 플랫폼이 이제 오픈 마켓에다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모바일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처음에는 네이버 페이가 도입이 되었고요. 네이버 페이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페이로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 포인트 적립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적립금을 다시 네이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용자 충성도가 많이 올라왔었죠. 마일리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는 이 페이라는 포인트 부분을 이제 멤버십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조금 이제 락인 효과를 높이면서 금융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이 커머스 쪽에서의 이제 네이버는 제휴를 조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있었던 CJ 대한통운과의 제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번 달에 있었던 그 신세계 이마트와의 제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제휴를 통해서 이용자를 늘리고 좀 플랫폼을 강화하는 이제 멤버십 생태계가 최근에 가장 네이버가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마일리지 마법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그 원전 의문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실은. 뭐 페이백으로 돌려준다고 하는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그러면 그 금액이 원래는 더 비쌌던 가격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많이 하는데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도 하여튼 최근에 트렌드는 이커머스의 저런 형태들 네. 뭐 엄청나게 그 가속되고 있군요. 그래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속도 자체도 빠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통 생태계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쿠팡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에 또 맞서는 지분 교환을 또 했다고요. 그렇죠. 네, 인터넷 유통업계 확정 연행 어떻게 본격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네이버 신세계 제휴 같은 경우는 일단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스토어를 예시로 들면 판매자가 약 42만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그 종류 개수만 1.6억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 개수만. 네,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이고요. 지난해 연간으로 네이버 쇼핑의 거래액이 약 28조 원 정도 이제 국내 1위 사업자인데 네이버의 약점은 오프라인 물류가 조금 빈약하다는 겁니다. 네. 쿠팡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직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에 대한 물류 시스템, 뭐 창고라던가 배송 이런 게 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네이버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 외부와 이제 협력을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대한통운과 협력이 어떤 물류에서 1차적인 방안이었다면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2차적인 협력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단순히 배송 대행보다는 신세계 이마트는 쓱닷컴이라고 해서 이미 배송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네이버가 같이 가져와서 온디맨드 풀필먼트라는 자체적인 이제 네이버의 어떤 물류 플랫폼을 좀 구상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고요. 네이버의 물류 플랫폼은 그 오프라인 뭐 창고 이런 센터가 아니라 온라인 센터입니다. 네. 대한통운,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이렇게 3자 간에 협의를 해서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NFA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좀 온라인에 물류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이 네이버 신세계의 좀 협약의 메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이 강자, 조용히 있지만 카카오는 그 금융 생태계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고 무엇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 카카오는 네이버와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쇼핑에서 이제 페이 도입이 메인이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페이와 뱅크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커머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뱅크에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네. 뭐 이런 적금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소매금융 쪽. 그렇죠. 네, 여수신 업무를. 그렇죠. 같이 하는. 여소신 업무에 강점이 있고 지점이 없습니다. 뱅크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정말 진화된 은행의 형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페이와 뱅크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가 나는 구간에 이미 이제 진입을 한 상태고요. 네이버는 이제 쇼핑 쪽에서 거래액을 늘리는 게 메인이라면 카카오는 이제 페이나 뱅크에서 뭐 인증서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뭐 공과금 납부라던가 이런 일상의 금융 서비스를 조금 이제 페이나 뱅크에서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카오 금융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아이디어를 잘 썼네요. 전 국민이 거의 다 깔아놓은 애플리케이션인 깨톡. 네. 그렇죠. 카카오톡이 기반이기 때문에 뭐 대출, 플랫폼. 뭐 보험 상품, 뭐 결제, 송금 이런 것들을 정말 모든 밸류 체인을 아우를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많이 써요. 네. 카카오 핀테크 비즈니스 이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지 올해 카카오 실적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 뱅크 같은 경우가 이제 흑자원을 지난 해에 이미 분기로는 도입을 했고요. 뱅크나 페이 같은 이 대형 핀테크 서비스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지점이 없기 때문에 뭐 콜센터나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이 구간을 이미 이제 좀 이용자 확보가 끝난 상태고요. 지난해 말부터는 이제 증이익을 노리고 있는 방면으로 이제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정말 이익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가 됩니다. 원래도 이제 페이에서 페이 수수료 매출이 좀 발생은 하고 있었는데 네. 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도 그런 트렌드는 이제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핀테크 사업부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비용 투자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매출이 나가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실적을 좀 동시에 드라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에 카카오는 발을 뺐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따른 뭐 어떤 그런 이 합종 연행들 아까 얘기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 변동은 어떻게 또 구성이 될 것인지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베이 코리아의 경우에는 사실 카카오의 아까 내가 네이버는 물류 쪽에 집중을 한다 커머스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의 커머스 전략은 뭐 배송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명품들을 많이 들여와서 좀 이제 럭셔리 소비층을 늘리자라는 겁니다. 네. 카카오의 커머스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선분하기
시스템이고요. 그렇죠. 선물하기는 이제 연간 거래액이 이제 2조, 3조씩 나오는 서비스인데 몇 번의 그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이 선물하기의 터닝 포인트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지인에게 선물을 할 때 카카오페이를 도입했던 그 페이 결제를 도입했던 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마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생일인 친구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열면 가장 상단에 이렇게 오늘 생일인 친구들 리스트가 뜨거든요. 네. 보면 이제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그렇죠. 네. 뭔가 선물을 보내야 할 것 같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원스톱으로 그냥 카카오톡에서 뭐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럭셔리 아이템의 등장인데 네. 아까 제가 오늘 생일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선물로 이제 뭐 커피나 이런 뭐 음료나 식품 상품권 들을 이제 2018년 정도까지는 많이 보냈었어요. 네. 근데 2019년, 20년 들어서 카카오가 조금 프리미엄 아이템들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티파니 아시죠? 네네네. 티파니 주얼리가 카카오 선물하기에 들어오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단가가 높고 이 아이템들은 단가가 높다 보니까 마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아이템들을 도입을 하는 게 이제 카카오의 최근 전략인데 이베이 코리아나 이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 기반의 업체들은 사실 카카오의 저 전략에 있어서 그렇게 핏이 잘 맞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신세계의 경우에도 네이버가 이제 신세계를 통해서 좀 명품을 라인업을 확대하고 싶어 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 아이템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데 이베이 코리아는 사실 이제 온라인 유통 망이기 때문에 제품 확보 측면에서는 이제 메리트가 좀 크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몸값의 측면에서도 다소 이제 좀 시장에서 비싸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쿠팡 상장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이 나오지만 사실 이 메이코리아의 몸값이 5조 원 정도로 지금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카카오는 이제 조금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쿠폰이 너무 많이 쌓이던데 네. 그 쿠폰 있잖아요. 네. 별벌레? 네. 그걸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군요. 이 마일리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페이머니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도 해주고 이제 기프티콘의 이제 기간이 지나면 환불도 해주거든요. 그거를 받은 네. 사람이 받아요? 받은 사람이 환불을 받습니다. 진짜? 네. 해야겠네. 수수료를 뭐 일부 정도 떼고 이제 네.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받게 되는데 이 환불을 계좌로 입금해주지 않고 페이머니로 환불을 해줍니다. 포인트로 주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럼 이용자가 그 페이머니를 자기 계좌에 이제 인출해 나가는 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네. 뭐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때나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똑똑한 방식으로 플랫폼 거래액을 늘려 나가는 그러네. 몰랐네. 측면이 있고 네이버도 개인 선호도에 따라 똑같아요. 다르지만 네. 그쪽 커피보다는 다른 커피를 좀 많이 그렇죠, 먹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기호가 다르니까. 네. 그렇죠. 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 이 두 기업 이외에 조금 주목할 만한 그런 핀테크 기업이 있다면 네. 그것도 하나만 좀 소개를. 사실 이제 핀테크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아톤이라는 아톤, 기업이 있습니다. 네. 아마 패스라는 앱을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 이제 공인 인증하는. 인증서 대신에 이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통신 3사의 모든 대표적인 인증 서비스를 이 패스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통신 3사가 지분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과정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내년에 연말 정산이나 이후에 있을 이 인증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토스가 이 인증 자격을 획득하지를 못했어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패스가 이제 가장 강력한 대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핀테크라는 어떤 모바일 금융 내지 이제 기술 플랫폼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뱅킹은 있고 뱅크 지점들은 자꾸 없어지는 그런 트렌드와 추세를 타이틀로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인터넷 게임 애널리스트였고요. 네, 윤을정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